Hola a todos, 반갑습니다. 올인원 초급 스페인어 회화 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지난 5챕터의 기본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parte 1, 첫 번째 파트죠. 친구 만들기라는 파트에 들어갑니다. 제가 파트 제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파트가 시작할 때마다 각각의 파트 주제에 걸맞는 스페인어의 유명한 어떤 격언이나 속담들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어볼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속도를 굳이 따라오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Encontrar una nueva relación es como conocer un mundo nuevo. 네. 여기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이는 어떤 문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여기 nueva라고 쓰여있는 친구. 여기 nueva라는 녀석이요.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요 뒤에도 또 있죠. 그죠? 역시 이 녀석 뒷부분이 달라요. 네, 수식하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남성, 여성 형태를 다르게 하죠. 여기에 있는 encontrar는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encounter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encounter는 뭔가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도요. encontrar는 마주하다,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relation은 누가 봐도 relation이죠. 그죠? 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건 conocer는 직접 경험해봐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제 여태까지 이제 스페인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많이들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뉘어져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총 23개의 챕터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만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 함께 훈련하면서 또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새롭게 또 상기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언어를 공부하면 새로운 세상을 여행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이번 챕터에서는요, 당연히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몇 가지 회화 능력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파르테 1는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인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약간의 스몰 토크, 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그래야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인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의 이제 앞선 강좌들을 통해서 올라와 차우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 안녕하세요. 차우 잘가 이런 뜻이어서. 근데 이 스페인어권 사람들은요 절대 만날 때 올라만 하지 않고요. 절대 헤어질 때 차우만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올라와 차우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인사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 이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회화에 반드시 필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사 마지막 파트 바로 지난 강좌에서 에스타르라는 동사를 한번 살짝 봤습니다. 사실 봤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그죠? 영어의 비동사는 스페인어에는 2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어에는 2개가 있는데 원래 라틴어도 다 2개가 있었는데 영어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를 합쳐간 거죠, 그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우리가 바로 다음 챕터에 배워볼 se르라는 동사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estar 동사를 먼저 볼 겁니다. 이 2가지의 차이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se르 동사는요.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동사고요. 에스타르 동사는 현재 주어의 상태 또는 시제를 바꾸면 과거의 미래의 어떤 특정 순간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영어는 이 2가지를 다 비동사로 통해서 표현하지만 스페인어는 에스타르 동사가 쪼개져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타르 동사는 주어의 상태가 뭐뭐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사실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도 특정한 상태로 있다, 어떤 장소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먼저 동사 원형부터 읽어볼까요? estar. estar. Muy bien, estar 동사는요 동사 변형이 독특합니다. 흔히 완전 불규칙 동사의 분류로 들어가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완전 불규칙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estar 동사가 규칙 동사였다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죠? ar 동사는 어미가 1인 진화수에서 o로 바뀌니까 esto, 저 강세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 뚜였을 때는 주어가 estas가 될 거고 esta, 그죠? o as, amos, ais, 아니니까 estamos 그대로 줬을 거고 estas 똑같고요. 마지막에 estan이었을 거예요, 그죠?
에스탄이 되겠네요. 그죠? 아르만 안으로 바뀌니까.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1인칭 단수에서 보니까 원래 규칙 동사였다면 에스토였을 텐데 이게 이그레가 한 친구가 딱 추가되면서 강세도 옮겨지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에스토이 하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에스토이. 한 번 더. 에스토이. 네. 나머지 표현들에서는요, 특히 2인칭,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에서는 강세가 원래는 A에 있었는데 이것을 강제로 틸레를 넣어서 뒤로 옮겨놓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요 녀석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챕터를 따로 구분을 해서 활용하겠습니다만 또 공부도 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들 첫 번째 에스토는요, 중성형 지시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이 녀석은 흔히 이것 이라는 지칭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구만 할 때 그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들은 딱 봐도 여성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성 명사인 이것들 그리고 이것이라는 단수 복수 형태를 각각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페인어는 문자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 알파벳 뭐 몇 개 있는 거 가지고죠. 발음을 구분하지도 않고요. 조합도 그렇게 엄격해요. 영어에 비해서. 다양하게 막 다른 모음도 5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겹치는 동음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조치 강세를 한번 옮겨볼까? 입니다. 강세만 옮겨보면 다른 단어로 인식하도록 모든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고 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강세만 뒤로 옮겨보자. 1인칭 단수도 마찬가지죠. 뒤에다가 이 친구 하나 딱 집어넣으면 모음의 소리를 내는 자음이니까 그 자음으로 끝나서 강세는 자동으로 뒤로 옮겨오고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조화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의 패턴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상태입니다. Yo estoy. Tú estás. Usted está. Nosotros estamos. Vosotros estáis. Ustedes están. Muy bien. 이렇게 변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뭐 완전 불규칙이라고 하지만 뭐 강세의 위치만 조금 1인칭 단수에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틸데만 추가되는 형식이니까요. 그렇게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주로 형용사, 부사를 동사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쉽게 변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만약에 주어가 사람인데 에스타르 동사를 썼다면 주어의 일시적인 상태, 사람에게 일시적인 상태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컨대 만약에 형용사를 쓴다면 뭐뭐한 상태이다가 될 거예요. 그죠? 고민해보면 보통 2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죠. 그죠? 인간의 감정은 아침에 눈 떴을 때는 확 짜증 이빨 팍 났다가 씻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아. 그러다가 또 일하러 들어가면 또 짜증나. 그죠? 이런 감정의 기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죠. 언제든 쉽게 변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행복하다가도 정말 불행한 일이 한번 잠깐 발생하면 또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건강도 그렇습니다. 뭐 하루 종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강 상태나 감정 상태 이 2가지를 보통 이 에스타르 동사로 함께 표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물어보다 안전한지 그 여부를 물어보다 안부를 물어보는 행위죠. 그래서 스페인어는요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자신의 안부 상태를 답변할 때 이 에스타 동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일단 부사를 사용한다면 뭐 보통은 어떤 건강 상태나 뭐 현재 그 기분 상태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또 위치를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은 다른 동사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만약에 제가 업로드 해놓은 그 초급 스페인어 1을 수강하신 분이라면 이미 네, 앞선 강좌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동사는 동사의 분류상 연계동사라고 부릅니다. 연계동사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연계동사 별게 아닙니다. 연계동사는 대표적으로 요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가 연계동사인데 이 녀석들은 주어 뒤에 동사가 놓이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의 의미를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면 다 보어가 돼요. 또 이 경우에는 이 보어에 형용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에스타 동사는 주로 그렇습니다. 이 보어를 왜 활용하느냐? 동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타동사들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에스투디아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문장을 만약에 주어를 요라고 두고 요 에스투디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부합니다인데 요 뒤에 보통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 대상을 목적으로 두겠지만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죠? 전 공부해요. 네. 뭐 공부 안 해요. 요 no estudio. 요 estudio. 네. 너 뭐 하니? estudio. 심지어 주어도 필요 없으니까 그죠? 생각이 가능한 정도인데 이 세로 동사와 에스타 동사 같은 연계 동사들은 언제나 보어가 있어야 그 보어가 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켜 줘야만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이 바로 연계 동사고요. 이 연계 동사라는 이름이 부여된 이유는 이 동사가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의미로 주어와 보어를 바로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연계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연계동사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 뒤에 제가 언급해드릴 이 성수일치라는 개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뭐 사람의 기분을 설명할 때 이 동사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죠. Yo estoy feliz. 한 번 더. Yo estoy feliz. 네, 스페인어로 feliz 하면 기억나시죠? feliz navidad.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행복한, 축하하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니까요. 주어를 yo로 넣고 동사를 1인 진단수에 맞게 변형하고 feliz라는 형용사를 뒤에 붙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완성이 되겠죠. 이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고요. 원래 직역하자면 저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치를 나타낼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요, 동사 뒤에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나 어떤 전치사구를 활용하는데요. 전치사구는 별게 아닙니다. 어떤 전치사의 뒤에 항상 보통 명사가 놓이게 되는데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놓이면 이것들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작용하는 걸로 봐요. 그 덩어리의 작용 방식에 따라서 보통 부사적 의미를 띠면 부사구가 되었다. 뭐 형용사적 의미를 띠면 형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어 있으면 전치사구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뭐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필요하겠죠. 저는 여기 있어요. 너는 거기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여기 저기도 다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작용합니다. 스페인에서는요, 모든 동사를 꾸미는 어휘들은 다 부사로 구분합니다.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영화관에 있어. Tú estás en el cine. 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또입니다. 너는, 그러니 동사도 estas로 바뀌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n이라는 녀석이 바로 전치사죠.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 어떤 물정에, 뭐 어떤 환경에, 어떤 분야에 등등등 어떤 환경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놓였네. 자, 그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시내가 영화관이니까 영화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치사 구가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의미를 완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화관에 있다. 또 너는 영화관에 있다. Tú estás en el cine. 그럼 여러분, 스페인어로 집을 까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나의 집이라고 할 때는 그죠? 소유 형용사 앞에 미를 붙이면 그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라고?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어디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문사 donde를 쓰고 주어가 뚜니까 의문문은 의동주의 순서에 따라서 donde estás tú?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Dónde estás tú?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나 집에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Yo estoy en mi casa. 그렇죠? en이라는 전치사가 등장해줘야 합니다. Yo estoy en mi casa. 나 지금 집에 있어. 나는 우리 집에 있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좋습니다. 에스타 동사는 사실 다양한 문장에서 활용해보면 쓰시면 돼요. 다만 뭐 이 친구의 동사 변형 말고는 여러분들이 용법 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실 건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형용사가 바로 나와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거나 아니면 전치사 n 뒤에 장소가 나와서 주어가 현재 위치한 그 장소를 나타내어 주거나 영어의 비동사의 활용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이번 주제인 스페인어로 인사하기를 위한 주요 의미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제가 5개의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스페인어는요, 올라하고 차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하나 배워보죠. 올라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건너뛰고요. 먼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오전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어의 good morning과 같은 인사죠. Buenos días. Buenos días. 네, 이 문장에 적혀있는 이 buenos의 bueno 단수 형태로 해석하면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고요. 그 뒤에 있는 días도 단수형으로 썼을 때 dia가 일, 날, 낮을 의미하죠. 날, 일 또는 낮
데이타임 할 때 그 낮입니다. 대낮에 뭐 하는 거야? 네, 낮바람 이런 표현할 때 그죠? 그래서 이 dia가 둘 다 복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복수 형태라서 이걸 수식하는 형용사도 복수 형태가 된 형식이지만 Buenos dias 그러면 좋은 아침들이네요.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침이 다 풍요롭고 다 좋아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인사로 넘어가면 이 dia가 낮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후를 의미하는 tarde라는 명사를 복수 형태로 쓰는데 buenos가 buenas로 바뀝니다. 오후에 만나서 격식 인사합니다. 읽어보죠. Buenas tardes. 한 번 더. Buenas tardes. Muy bien. 요 인사는요. 앞에 봤던 그 형용사 형태하고 좀 다릅니다. 오가 아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네. 요 tarde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거든요. 네. la tarde라고 합니다. la tarde. 오후를 의미하는 명사는 여성 명사에서 이에 따라서 buenas tardes 하게 된 거죠. 오전 인사는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해가 떴을 때부터. 아침에 해가 떴을 때부터 정오까지는 buenos dias, buenos dias, buenos dias 하시면 되고요.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뭐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저녁 인사를 합니다. 읽어보죠. Buenas noches. Buenas noches. Muy bien. 딱 봐도 눈치챘죠? 저녁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한다? noche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명사는 여성 명사다, 남성 명사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네, buenas noches 하고 인사하시면 되죠. 저녁 시간대에 해가 진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buenas noches 하시면 되는데 이 인사는 아무래도 저녁에 할 수 있는 인사법이다 보니 헤어질 때에도 씁니다. 그때는 어떤 뜻이냐? 앞으로 남아있는 밤이 길죠. 그죠? 한 10시쯤 헤어져도 해가 뜰 때까지는 8시간 남은 거니까 6시에 뜬다고 치면 그래서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잘 보내세요. 남은 밤들 잘 보내자는 의미로 buenas noches 이렇게 헤어질 때도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자요라는 인사이기도 해요. 요 세 가지 스페인어에서 가장 기본 인사가 된다.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말이죠. 사실 꼭 이렇게 격식을 꼭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한 사람한테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뭐 취향에 따른 차이다. 하지만 뭐 아주 친한 친구한테는 잘 안 하죠. 네. 정말 친한 친구가 만났는데 Hola, buenos días 라고 인사하면 네, 친구가 어색해한다. 너 왜 그래? 그래서 Sí, buenos días 하고 서로 딱딱하게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회사 동료와 같은 조금 친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격식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지만 자주 만나서 친해진 사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주 가는 스페인 기준으로 바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 줄여서 buenas 한 번 더. Buenas. 네. 이 느낌은 안녕하세요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가볍게 인사하는 거고요.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요 세 개 인사는요.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Buenas 하기도 합니다. 다 줄여서 Buenas. 또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좋은 아침이에요 할 때는요. 이 Buenos dias를 단수 형태로 표현한 Buen dia라고 된답니다. 읽어볼까요? Buen dia. 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이거는 뭐 헤어질 때도 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왜냐면 디아가 낮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하루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헤어질 때. Buen día. buen día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죠?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친구다. 그런데 선생님, 아니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부에노라면서요. 그래서 복수가 되면 부에노스가 된 건데 얘는 왜 이래요? 오, 떡볶이 팔아먹었어요. 네, 이 부에노와 그 반대말인 말로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요 녀석들은 명사를 꾸밀 때 명사 앞에 붙는데요. 보통은요. 명사 앞에 붙을 때 남성 명사 앞에 붙었다면 오가 탈락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복잡해지고 있어. 이런 거 너무 싫어. 네. 금방 익숙해집니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요. 오가 탈락하는 몇 개 없으니까 부엔디아, 부에노디아라고 안 하고 부엔디아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부엔이라는 어휘를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얘는 지금 뒤에 남성 명사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붙어서 오가 탈락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뭐 외워가지고 뭐 지금 당장 5분 뒤부터 쓰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명을 한국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영어는 가능해요. What's up? 네, 우리 좀 길바닥 사람들이 What's up, yo? What's up, man?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살짝 거들먹 되면서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벼운 인사입니다. 읽어볼까요? Habla.
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 인사 표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안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네, 친한 남자가 있으면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예를 들면 제 동창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런 동사가 있었는데 아블라르라는 게 있었는데 한번 좀 가물가물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블라르 동사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통을 목적으로 말한다라는 소통을 목적으로 말하는 행위를 모두 이렇게 habla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또는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건 뭔가 느낌표니까 말해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인사가 보편적인 게 아님에도 일부 남자들이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할 법한 인사만도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사실 이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떤 형태와 유사한가요? 아블라르 동사가 2인칭 단수의 주어로만 일단 1인칭 단수 해볼까요? 1인칭 단수부터 주어가 요일 때는 요 hablo, tú hablas 이렇게 변할 거고 3인칭 단수에서 él, ella, usted habla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형식이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형태인데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동사 거의 대부분 99.9%는요. 딱 2만 개의 동사 중에 딱 8개 빼고 딱 8개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동사의 현재 시제 3인칭 단수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동사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명령이 됩니다. 2인칭 단수 명령이 돼요. 이 친구는 3인칭 단수 변형이면서 일단 현재 시제 3인칭 단수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2인칭 단수 긍정 명령형 형태입니다. 이게 공짜예요, 공짜. 우리 집 동사 변형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시 3인칭 단수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다면 곧바로 2인칭 단수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이 명령형이라는 동사의 변형 시제 또 명령법이라는 어법은 굉장히 뒤에 배웁니다. 한 1년 정도 이상 하고 중급반 레벨이 올라와서야 보통 명령을 배워요. 사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인칭 단수의 명령형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는 현재 시제 3인칭 단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블라! 라고요. 아블라!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지금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말해! 라고 말한 거죠. 말해! 뭘 말하라고 명령을 한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는지. 너 잘 지내니?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동상의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변형을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가 그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공짜로 얻는 거니까요. 그죠? 명령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근데 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 만나는 대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2인칭 단수로 상대방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명령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어에는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por favor. por favor 라는 뒷말을 뒤에 딱 붙이면 더 이상 그냥 무례한 반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해 por favor 하고 언급하시면 되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활용하기에. 그죠? 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뭐를 해달라고 얘기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명령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명령형 쓰시면 돼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항상 por favor 쓰시면 되고 명령형 쓰시고 por favor 동사의 3인칭 단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소중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인사 파트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인사를 하실 때에는요 최소한 2개는 해주셔야 돼요. 네, 최소한 2개. 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최소한 2개씩 합니다. 우리가 쓸만한 거 아직 아침이에요. Hola 다음에 buenos días. 읽어봐요. Hola buenos días. 오후에 만났어요. Hola buenas tardes. 저녁에 만났어요. Hola, buenas noches. Muy bien. 이렇게 Hola, buenas noches, Hola, buenos días, Hola, buenas tardes 이렇게 합쳐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좀 욕심이죠. 그래서 제가 별표 하나 해놨어요. 별표 하나. Hola만 하셔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대 인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죠. Bienvenido. Bienvenido.
네, 이 녀석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장면에서 쓰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환영받는 입장이지 누군가를 환영할 만한 입장은 이렇게 자주 놓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bienvenido는 사실 합성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잘, 아우 잘 좀 해 할 때 잘, 아우 나 잘 있어 할 때 잘. 네, 잘한다 할 때 그 자리예요. 뭔가 방금 뉘앙스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 친구에다가 뒤에 베니도라는 어떤 형용사가 덧붙여진 형식으로 이것이 만나서 환영합니다가 됐어요.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앞으로 어휘 때문에 고생을 하냐 훨씬 덜 하냐가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베니도라는 친구는요 사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니르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스페인어는요 과거 분사라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로 설명하면 어떤 동사들 뒤에 ed 붙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일해요. work. 그 뒤에 ed 붙이면 work 때 일한 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과거 분사고요. 스페인어는 이 과거 분사를 만드는 패턴이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영어랑 그냥 좀 다른 거죠. 그죠? 이르 동사를 포함한 에르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모두 어미에 있는 에르와 이를 이도로 바꾸기만 하면 과거 분사가 돼요. 그리고 이 과거 분사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됐다면 도대체 어떤 뜻이 된 거예요? 베니르 동사가 오다인데요. 과거 분사는 모든 그 동사 원형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이미 적용, 반영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오는 행위가 이미 반영됐어요? 적용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베니도라고 표현하면 스페인어로는요. 형용사로 온 이런 이미 온 도착한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잘 온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런 인사말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기본 형태가 오로 끝났어요. 그러면 상대방 잘 온 사람은 맞이하는 저예요 아니면 방금 도착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되고 당신은 잘 온 사람입니다 이니까 상대방의 성별과 수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혼자 남자가 왔습니다. bienvenido. 여자가 혼자 왔어요. 오를 아로 바꿔서 bienvenida. 남자들 여러 명이 왔습니다. 혹은 여자도 껴있어요.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집단이 왔어요. 그러면 bienvenidos. 여자만 왔어요. 그때 비로소 bienvenidas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인사를 해야 돼요. bienvenido라는 형용사, bienvenido라는 어떤 감탄사 이런 표현은 앞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맨 뒤에는 오가 형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다음 스페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읽어보죠. mucho gusto. mucho gusto. Muy bien. mucho는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자 부사이자 다양한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많은 명사 앞에 붙으면 많은 뭐뭐뭐라는 의미로 형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혀 있는 구스토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다가 이 강의를 보시다가 구스토? 우리 집에 돌체 구스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구스토랑 똑같은 구스토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 구스토라는 친구는 좋음을 의미해요. 좋음, 좋아할 때 그 좋음, 명사화된 거죠. 근데 원래 이 명사는 동사였습니다. 뭔가를 맛보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어요.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바로 배워요. 사실 맛을 의미하는 명사였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이기 때문에 맛, 암냠냠냠 맛. 돌체 구스토는 둘세 구스토입니다. 스페인어로. 달콤한 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진짜 달콤한 맛이 나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스페인어권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 다 그렇죠. 단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건 달아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맛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아야 돼요. 토마토 소스도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음을 의미하는 말도 구스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초 구스토는 상대방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초 구스토 한번 해볼까요? 무초 구스토. 무초 구스토. 네. 이래서 우리 올라 뒤에 무초 구스토를 한꺼번에 연달아서 인사를 해야 비로소 안녕하세요가 된다. 읽어보죠. 올라 무초 구스토. 한 번 더. 올라 무초 구스토.
Muy bien.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친구는 mucho gusto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친구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워볼게요. 일단 요 녀석 보면 encantado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 단수 형태 o로 끝나서 encantado. 한 번 더 encantado.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이 o를 a로 바꿔서 encantada. encantada.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녀석도 보니까 아도로 끝나는 어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이도로 끝났네 또는 아도로 끝났네 그러면 동사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이도로 끝났다면 역추적하면 이도로 어떤 단어가 끝났어 그럼 에르 또는 이르 동사 원형에서 파생한 과거분사이겠거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아도로 끝난 것들은 어떤 동사였을까요? 그렇죠. 아르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encantado라는 표현은 만나서 너무 기뻐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말인데 사실 원래는 형용사였습니다. 형용사를 이렇게 그냥 감탄문으로 인사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encantado는 아도라는 의미를 가져서 동사 원형 encantar게 아르가 과거 분수로 가면서 아도로 바뀐 형식입니다. encantar 동사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지난 우리 준비 과정에서 노래 부르다라는 동사 기억나세요? 깐따르였습니다. 그죠? 그 앞에 우리 전치사 n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 n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다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스타벅스의 로고 사이렌이죠. 이 사람의 그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 사이렌 신화에서 비롯된 동사입니다. 재미있죠? 이 사이렌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북유럽 신화에 그냥 바닷속에 사는 인어예요. 좀 너무 예쁘게 과장된 것 같긴 해. 그냥 괴물이었는데 북유럽 신화에서는요. 너무 예뻐요. 스타벅스에 그 계신 분은 마치 여신 같잖아요. 사이렌은 그냥 인어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다 보니까 배가 좀 고프네. 그러면 이제 무트로 싹 올라와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의 배가 쫙 보이면 나오자마자 노래를 와 하고 불러줍니다. 노래를 막 부르면 그 사람들이 막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돼요. 픽 쓰러지면 잡아먹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존재했던 그런 신화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몸 안에다가 노래를 불러줘요라는 의미로 encantar 동사는 그래서 원래 마법을 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을 걸다. 마법을 걸면 매혹시키는 거잖아요. 매혹시켜서 냠냠 해버려야지. 네, 이런 의도로 했겠지만 매혹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 친구가 과거분사가 됐다면 마법에 걸린 또는 매혹시켜진, 매혹당한, 매혹된 이라는 의미로 변형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너무 기뻐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바빠요. 너무 기쁩니다. Estoy encantado. estar 동사 함께 써도 괜찮습니다. 형용사니까요. encantado. encantada. 이렇게 성 구분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남성이라면 항상 encantado라고 하실 거고 여성이라면 encantada라고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mucho gusto 또는 encantado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환대인사로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만나서 너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건 동사라기보다는 문장이죠. 그죠? 읽어볼까요? Que gusto verte. 한 번 더 천천히. Que gusto verte.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녀석은 의문사 꾀가 등장했네요. 얘는 무엇이란 뜻 아니었나요? 네, 사실 꾀는 의문문이나 평소문에 들어가면 무엇, 무슨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지만 이렇게 느낌표가 쳐져 있는 감탄문에 들어가서 이 꾀가 사용되면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요. 매우, 정말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토님이 우리가 배웠죠. 너 정말 좋다. 매우 좋아. 매우 좋아. 뭐가 좋을까요? 여기 적혀있네요. 베르가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보다, 눈으로 보다. 그래서 요 녀석이 1인칭 단수만 불규칙이고 나머지는 규칙 변화거든요. 나는 봅니다 할 때 요 매오. 그래서 애가 하나 추가돼요. 그럼 나머지는 tú ves, él ve 이렇게 규칙 변화입니다. nosotros vemos, vosotros veis 이때는 뛸 데가 없습니다. 단음조 동사니까 마지막 vosotros ustedes ven 하고 변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붙어있는 때는 우리가 배웠던 목적 대명사예요. 너를 이런 의미 2인칭 단수 목적 대명사가 되겠죠. 직접 목적 대명사요. 그래서 너를 보아서 너무 좋다. 근데 왜 단어처럼 붙어있어요? 여러분 목적 대명사가요. 원래는 변형된 동사와 함께 사용돼서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너를 미워해 이런 동사를 할 때는 동사 변형 앞에 위치하지만 사실 이렇게 동사 원형과 함께 활용될 때는요 뒤에 한 단어처럼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친구 천천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단 해석을 해보면 깨구스토 베르 때 무슨 말이에요?
que gusto verte. 너를 보아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너 만나서 너무 좋아. 봤다는 건 만났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너 만나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사예요. 좀 길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숙달하면 좋을 그런 인사 표현은 mucho gusto 내지 encantado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써주시고요. 이렇게 환대가 끝났다고 아직 인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스페인어는요. 만녕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기쁩니다. 한 다음에 안부까지 물어봐 줘야 이 인사가 끝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안 가면 안녕하세요. 요 빼먹어요. 요 안부. 안녕하세요. 아니 요 안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구입니다. 벌써 이제 이 스페인어의 과도한 이 뭐라 그럴까요? 개방주의 과도한 말이 너무 많네. 이래서 말이 많구만. 네, 그럼 이미 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일단 가보겠습니다. 금방 익혀집니다. 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에스타 동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는 당연히 바뀌어줘야겠죠. 주어를 usted 이라고 지칭했다면 에스타, 주어를 tú라고 지칭했다면 에스타스라고 불러서 앞에 의문사 꼬모를 넣습니다. 어떻게 지내는 상태인가요? 당신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읽어볼까요? ¿Cómo está? 우리 s 붙여서 ¿Cómo estás? 네, 그럼 두 번째는 tú를 지칭한 거죠. 한 번 더 ¿Cómo está? ¿Cómo estás? 네, 이러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 건데 사실 이 ¿Cómo estás만큼이나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의문사가 요겁니다. ¿Qué tal? ¿Qué tal? 네, 사실 이 두 개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면 별게 아니에요. 깨는 무엇, 무슨이었죠? 딸은 그러한 것, 이러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무언가, 이러한 뭐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합치면 어때가 돼요. 네, 어때 할 때. 그래서 이건 너 어때? 잘 지내? 라는 뉘앙스로 가볍게 이 안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데 요 표현이 짧고 단순하다 보니까 ¿Cómo estás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스페인어를 배우시면 또 이게 짧으니까 좀 편한 대로 하게 돼요. 원래 내 친구는 뒤에 에스타 동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얘를 줄여서 써도 그냥 어때? 어떻게 지내? 네, 요즘 어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어때? 그런 것처럼 깨딸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때라는 의미를 어느 자리에서나 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저녁으로 오늘 빠에야 먹는 거 어때?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런 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꼬모 쓰지 않고요. 깨따를 씁니다. 깨따르시 하면서요. 요 과정 끝나고 중국 과정 바로 오픈할 거니까 바로 최단 시간 내에 오픈할 거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또 써먹을 거다. 그래서 깨딸, ¿cómo estás?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만 쓰겠다. 그러면 ¿cómo estás까지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올라부터 Hola, mucho gusto, ¿cómo estás? 시작. Muy bien.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번 더. Hola, mucho gusto, ¿cómo estás? 한 번 더. Hola, mucho gusto, ¿cómo estás? 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못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씩 쓰는 게 아니고요. 두 개씩 써야 돼요. 네. 두 개씩 써요. 두 개. 네, 저도 두 개씩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인사와 환대 그리고 안부까지 상대방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이만큼 반가워, 얼마만큼 반가운지 그 정도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인사, 환대, 안부 표현을 썼느냐예요.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많이 길게 인사해주면 야, 얘가 나 진짜 보고 싶었나 보다. 나 너무 기분 좋다. 너무 반가워해줘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요. 아침에요.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encantado. ¿Qué tal? ¿Cómo está? 그러면서 ¿Cómo te va todo? 라고 질문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읽어볼까요? ¿Cómo te va todo? 한 번 더. ¿Cómo te va todo? 네, 이 친구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요 녀석. 이분이 뭐 어떻게 때는 목적되면서 때죠. 그죠? 다음에 매안 바는요.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될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도 챕터 하나를 나눠서 이 친구의 용법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동사가 변형이 되면 1인칭 단수에서 boy, 2인칭 단수 마스, 3인칭 단수 바 이렇게 완전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바라고 3인칭 단수로 쓴 이유는 모든 것들이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Cómo te va todo? 모든 것들이 너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니? 그래서 어떻게 돼가, 어떻게 지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요건데요.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요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정말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줘란 말이에요. 얘기해줘. 인사하는 과정에서 얘기해줘라고 말하면 너에 대해서 얘기해라라는 표현일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 친구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바로 그 명령형 표현이 등장해 있는 친구입니다. 스페인어로요. contar라는 동사는 숫자를 세다. 영어의 count하고 똑같은 거죠. 숫자를 세다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다. 스토리텔링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다는 아블라로와 다른 겁니다.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가 우에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여서 3인칭 단수를 만들면 él, ella, usted cuenta. 그녀 당신은 이야기합니다. 또는 숫자를 셉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요거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보고 cuenta! 라고 말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숫자 세! 또는 이야기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직접 목적 대명사 매가 덧붙여지면서 원래 강세 A의 틸드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 개념도 천천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cuéntame라고 하면 나에게 이야기해가 되는데 목적 대명사를 뒤에 붙이는 게 동사 원형만 그런 게 아니었어? 네,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대명사는요, 변형된 동사 항상 앞에 위치하지만 어떤 장면에서 목적 대명사가 만약에 동사 원형을 꾸미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긍정 명령형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거나 마지막에 현재 분사 ing 우리도 천천히 배우겠죠, 그죠? 이 친구는 사실 맨 마지막에 배워요. 영어 스페인어의 ing 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맨 뒤에 한 단어처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 뭐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그냥 흘려 들으세요. 흘려 들으세요. 이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제 입 아파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더라. 뭐 뒤에 붙는다던디 그것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cuéntame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해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해줘. 여기서 대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져서 띠는 여기서 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읽어볼까요? cuéntame. cuéntame. 길게 하면 cuéntame de ti. cuéntame de ti.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cuéntame 진짜 많이 써요. 네, 이제 바꿔오면 hola, ¿qué tal? ¿Cómo está? Cuéntame, ¿cómo te va? 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다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어떻게 지낸다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계속 물어보기만 해. 야, 어떻게 지내냐? 반갑다. 와, 어땠어?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얘기 좀 해봐. 그럼 이제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는 한국어로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제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네. 네, 과연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네, 아닐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을 좀 안 하려고. 네,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 꼬모에스타스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 친구를 주력으로 해볼게요. 사실 그냥 필요한 거 딱 몇 개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뭘 자꾸 다 가르쳐줘. 너무 많아 정보가 하실 텐데요.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만 돼 하시는 분들 넘어가세요. 시원하게. 괜히 몸 메우지 마세요.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특히 또 제가 서울 말고 지방에 가면 스페인어 학원이 없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뭐야? 수도권만 가도 없어요. 경기도만 가도 이 대다수의 인구가 서울 외곽에 사는데 그죠? 이 스페인어를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정말 열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감없이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만났어요. 인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헤어져야죠. 헤어지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잘가 우리 차오 또는 차오 둘 다 괜찮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꼭 하나씩 붙여줘야 되는 거 또 보자예요. 또 보자. nos vemos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nos vemos. 네, 여기 베모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베르 동사의 1인칭 복수 형태 베모스입니다. 베모스는 우리가 본다이지만 명령형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청유문으로 1인칭 복수 형태로도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nos vemos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자,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자라고 하면 또 만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nos vemos 정말 많이 씁니다. 발음하기도 편하고요. 또 이거 외에는 다음에 만나요라는 표현으로 hasta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hasta는 언제까지 영어로 unti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hasta 뒤에 어떤 명사나 부사가 나와서 언제까지 어느 시점 어느 순간까지 잘 지내세요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다음에를 의미하는 부사예요. luego. 네, 이걸 합치면 hasta luego. 네, 이렇게 하시면 다음까지 잘 지내세요라는 말을 생략하고 다음까지라고 인사하는 거죠. 다음에 만나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luego라는 친구는 nos vemos하고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os vemos 뒤에 붙여서 읽어볼까요? nos vemos luego. 한 번 더. nos vemos luego.
네, 이렇게 하셔도 너무 좋은 표현이 돼요. 다음에 또 보자란 말이 되니까요. 너무 언어는 또 활용하는 거죠. 넣을 만한 자리에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스타 루에고 배웠으니까 우리 요거 하나만 배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만날 사이, 내일 만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스페인어로 마냐나라고 해요. 읽어보죠. 마냐나. 마냐나. 네. 마냐나가 내일입니다. 여기 물결 표시 애니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마냐나라고만 하면 내일인데 이 녀석을 명사로 만들어요. 즉 관사가 붙는다. 관사를 붙여서 마냐나라고 하면 아침이네요. 아침이 됩니다. 우리 조식 할 때 아침 조자 써서 그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라 마냐나 마냐나 요 똑같은 표현이 하나는 부사예요. 내일이라는 표현은 부사입니다. 왜 내일이 왜 오늘이 왜 부사? 아침 내일이 왜 부사예요? 명사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명사예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점을 명사화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는 가만히 있어봐. 내일이라는 표현은 오늘이라는 표현은 어제라는 표현은 결국 동사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어휘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사여야죠. 이런 관점을 애들 부사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hasta luego, hasta mañana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nos vemos, hasta luego 둘 다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합해 보면 한 번 더, chao, nos vemos. 한 번 더, chao, nos vemos. 또는 chao, hasta luego. chao, hasta luego.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누구한테든 헤어질 때는 차오, hasta luego, nos vemos, 또 봐요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시 또 볼 요량으로 만나진 않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 사용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안녕. 조금 좀 뭐랄까 좀 가녀린 뭔가 아쉬움을 남긴 그런 아련한 안녕 할 때 쓰는 게 바로 아디오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디오스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어질 때 쓰면 되나 보다. 영어의 프랑스의 아디오 정도인가 보다. 물론 맞아요. 유래도 비슷합니다. 같은 유럽 국가고 뭐 또 붙어있고 워낙 교류도 소통도 많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비슷한 인사가 많은데요. 사실 이 표현은요. 합성어예요. 아디오스라는 말은 저 이거 지우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아디오스라는 말은 사실 원어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어는 뭐 중남미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아디오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놀라셨나요? 이 표현의 의미를 그래서 추정되는 유래를 따라가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디오스는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스페인어로 아라고 하면 영어의 to 또는 at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점과 지점, 도달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인데요. 디오스가 신입니다. LG 디오스, 네, 가전의 신이라고 자기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전 솔직히 LG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은 진짜 잘 만드니까. 근데 안 민망했나? 자기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스페인어가 이렇게 디오라는 어떤 빌런을 만나서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나? 다 알게 됐을 텐데 아니면 노린 건가? 네, 디오스가 신입니다. 왜냐면 라틴어로 신을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이 데우스가 스페인어로 오면서 디오스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디오스는 이거 두 개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아디오스 신에게 가라 나가 죽어라 이런 인사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앞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강좌를 시작하는 시점을 스페인의 모든 것 시리즈를 다 끝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스페인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오시게끔 만들려고요. 오랫동안 이 강좌만 기다려오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스페인의 역사를 잘 보면요. 711년에 이 북아프리카에 거주하던 베르베르족이라는 아랍 부족이 있었어요. 아랍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내전으로 또 내분으로 이제 쪼개져 있었던 사실상 이제 망국의 길에 접어들었던 당시 서호투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사실상 지금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는 그 지역 일대 갈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영토를 다 스페인의 모든 영토를 다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지배해버려요. 이 지배된 이베리아 반도를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데 800년가량이 걸립니다. 711년에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서 1492년에 이제 국토 회복 전쟁이 완수가 됐으니까 800년 안에 걸린 거죠. 그죠? 1500년대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전쟁을 했겠죠. 그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아디오스가 어떤 유래인지. 근데 제가 가장 공감하는 설은 이인 거예요. 원래 이 인사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기니까 이 긴 걸 보여드려야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적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Espero que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Espero que su vida y
su alma se dedique a Dios, a Dios 라는 표현이었다 라는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게 뭔 뜻이냐?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이 녀석은요, 해석해드리면, espero,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뭐뭐 하기를. 당신의 삶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향하기를, 받쳐지기를, 하나님께 향하길, 하나님에게 가길. 그래서 이거는 어떤 헤어지는 상대방을 위한 축복의 문장이었던 거죠. 그냥 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헤어지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멀리 떠나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어떤 장소로 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Espero que su vida y su alma se dedique a Dios 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당신의,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지만 앞으로 당신의 모든 삶과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서 축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800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장을 향해 떠났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서 너무 인사를 많이 했어. 오랫동안. 너무 길어. 귀찮아. 한 몇 개 떼먹었을 거예요. 에스페로 지워. 너무 많아. Que su vida y su alma se dedique a Dios. 이것도 너무 길어. 야, 깨도 지워. Su vida y su alma se dedique a Dios. 하다가 야, 우리 이미 다 알지? 알지? 그 인사하는 거야. 아디오스. 아디오스라고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이런 어떤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인사에서 아디오스가 유래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쓰지 않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아디오스를 쓰는 장면은 그냥 제가 어떤 연고 없는 지역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갔어요. 그 장면에서 뭐 마트에서 뭔가를 사서 나온다거나 점원한테 인사할 때 다시 헤어지면 만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이건 일반적인 뭐 기념품 상점이나 레스토랑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면 그냥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혹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럼 이 사람 다시 만날 거리라고는 사실 뭐 예상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아디오스 잘 가요. 고마워요. 뭐 이런 정도의 가면 인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 중남미 사람들 얼마나 정이 많아요. 스페인 사람도 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 오는 레스토랑이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분들.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갔다. 뭐 어디 여기 강원도로 여행 갔어요. 야, 펜션 하루 빌렸더니 130만 원? 와, 말도 안 되네. 와, 진짜 음식 먹으러 갔더니 비싼데 웨이팅해서 들어갔더니 맛은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자, 건강하시고요. 다시는 못 뵐 것 같네요. 우리는 이런 인사 자체가 없죠. 건강에 잘 지내십시오. 이런 인사도 조금 그 아디오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부디 항상 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요 정도 되면 이제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 되면 정말 뭐 많이 헤어지는, 오랫동안 헤어지는 인사말이 될 텐데 우리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네. 오히려 다시는 못 올 거게 될 것 같아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상대방 서운할까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많이 계시죠? 저 안 한 분들 계시지만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도 아디오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상처받을까봐. 특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절대 안 하죠. 친한 친구 사이에 아디오스 하면 너 어디 멀리 가? 이런 반응이죠. 아니면 속으로 좀 소심한 친구는 그 와중에도 소심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아니 나랑 더 이상 안 볼 요량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전달하잖아요. 언어는. 그죠? 그래서 실수여도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아예 안 뱉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디오스는 웬만하면 쓰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들 써보고 싶으셨겠지만 안 쓰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진짜 현지인들 원어민들은 이런 대화를 언제 쓰느냐? 친구 사이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방에 단박에 이해하실 거예요. 때는 디오가 만 16세 언저리쯤 됐을 때 15세인가 16세인가 그때쯤이에요. 고등학생 때죠. 페루라는 나라는 페루를 포함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 15세가 넘으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도 많이 해요. quinceañera라고요. quinceañera.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해외에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를 하기 위해서 뭐 업무상 아니면 이민을 간다거나 사업상 가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 함께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만 15세가 그때쯤 되면 통째 친구들 다 놀러 다닐 거예요. 네, 파티 다니면서. 왜냐면 이때가 문화적인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또 요 파티에 가면 다 술 먹습니다. 어른들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밑밥을 좀 길게 깔았는데 저도 15세부터
술을 먹고 다녔겠죠? 제 첫 술이 위스키였어요. 멋있었어. 뭔가 그때는 어린, 치기 어린 남자아이의, 청소년의 그 어른들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허세끼. 위스키, 고독한 남자의 술. 이러면서 술을 막 좋아하던, 네, 뭐 엄청 이 영상을 제 친구도 볼 테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먹었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적인 것은 이해해 주세요. 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위스키를 좋아해서 어떤 친한 친구 집에 갔어요. 이미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픈 기억이니까. 그 녀석의 집에 놀렀다 갔더니 아버지가 벽에 찬장을 쫙 커다란 찬장에다가 술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술 광이었나 봐. 별의별 술이 다 있어요. 근데 맨 위쪽에 그 당시 제가 제일 선망하던 위스키가 그 블루라벨이었어요. 조니 워커 블루라벨. 와, 진짜 저거 술은 무슨 맛일까? 지금은 뭐 비싸긴 하지만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니까 그죠? 싸게 요즘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부담이 별로 안 났는데 그때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술이었죠.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1쯤 마셨어. 그래서 야, 내가 저 구경만 할게. 나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구경만 할게. 다 꺼내가지고 꺼내려던 찰나에 이 친구네 아버지가 뭔가 기름진 안주를 먹고 이걸 드셨나 봐. 병이 기름졌어요. 근데 하필 높은 데에 있고 제가 키가 다 다르게 전혀가지고 낑낑대면서 꺼내다가 미끌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깨졌죠? 쨍그랑 술을 다 그 비싼 술 다 쏟았고 그때 친구가 저를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다가 살짝 이 눈꺼풀이 풀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디오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너는 곧 신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냥 직역한지 직역. 또 바스 아디오스. 너는 신에게 갈 거야. 넌 죽었어. 네. 또는 친구야, 네가 신에게 가든 우리가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건 확실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일상생활에서. 야, 너 X 됐다 할 때 아디오스, 아디오스 이렇게 합니다. 아디오스. 넌 끝났다, 야. 아디오, 넌 못 보겠다, 이제 더 이상. 네, 어찌어찌 제가 뭐 사과도 드리고, 네, 뭐 맛있는 거 이제 뭐 한국 볶음밥도, 뭐 우리 한국 요리 좀 해다 바치면서 불고기 이런 거, 네, 알랑방구 몇 달 끼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수습이 됐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때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디오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인상을 쓰지 않을 거고요. 차오 노스베모스, 차오 노스베모스, 차오 아스탈루에고 요 인사로 통일해 볼게요. 그리고 요렇게만 하면 너무 서운해요. 차오 노스베모스 하면 안 돼. 네, 이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헤어질 때 몸 조심해까지는 가주셔야 된다. 가주셔야 돼요. 몸 조심해 스페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이다떼. 꾸이다떼. 네, 이 친구도 명령형이에요.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명령형만 우리가 만들 줄 알면 이런 인사 표현들 우리가 아예 원하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더 하면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데요. 이 친구 스페인어로요. 케어하다를 꾸이다르라고 합니다. 케어하다. take care 할 때 그 케어예요. 돌보다, 보살피다, 보살피다것만 쓸게요. 돌보다, 보살피다, 케어하다, 다루다 이런 거 할 때 꾸이다를 합니다. 보호하다 할 때도요. 이 친구를 3인칭 단수로 바꾸면 꾸이다가 될 거예요. 이걸 친구의 눈을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꾸이다라고 하면 케어해가 될 텐데 목적어를 얘기해줘야 돼요. 누구를? 너를 임마. 너 스스로를 케어하라고 뒤에 애가 붙으면서 강세가 옮겨졌으니까 꾸이다떼. 그래서 이 띨들을 찍어줘야죠. 한 단어처럼 추가되는 거니까. 어미가 추가되면 원래는 이에 있었잖아요. 꾸이다 할 때 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때가 붙으면서 모음으로 끝나서 뒤에 두 번째 음들이 강세가 가네? 그러면 꾸이다 때니까 원래 이 동사의 강세가 옮겨져 버리네. 그러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 스페인어는 강세만 옮겨도 다른 단어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띨들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꾸이다 때라고 하면 몸 조심해. 너 스스로를 케어해 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많이 조심해 할 때는 mucho 붙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꾸이다 때 mucho. 꾸이다 때 mucho.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명령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터득할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스페인어의 2인칭 단수 명령형과 목적 대명사의 복합 사용을 이해하고 계세요. 이미 익숙해하고 계세요. 왜요? 자, 스페인어로요. 키스하다를 메사르라고 합니다. 메사르. 키스하다, 뽀뽀하다. 자, 3인칭 단수 만들어 볼까요? 메사. 그러면 그녀 당신은 키스합니다. 얘를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베사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키스해. 근데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나에게. 그럼 나에게 뭐예요? 매 붙이죠. 강세 옮겨졌네. 베사메. 그 뒤에 많이 해줘요 하면 그렇죠. 베사메 모초.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베사메 모초. 베사메 모초는 무슨 뜻이에요? 키스 와타시만큼 해주세요. 네.
앞니빨이 뽁뽁 빠져버리도록. 네, 그런 뜻입니다. 메사메 무초 키스 많이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회화 강좌인데 회화보다 설명이 더 많아요. 물론 아니 뭐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회화 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훈련을 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일상생활의 스페인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진짜 재밌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내 눈에만 보이는 스페인어. 진짜 그거 쾌감 장난 아니에요. 네. 남들이 모르는 나만 하는 거. 여기 스페인어? 이거 스페인어? 베사미 모초 막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 중에 자, 가사 쫙 뽑아가지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요거는 띌 데가 없잖아요. 오탈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에스페로게 할 때 요거 띌 데 없었죠. 그죠? 요 친구는 영어의 that에 해당한 친구입니다. that. 관계사이면서 접속사예요.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가능해요. Que te cuides mucho. 앞에 적혀 있는 거 에스페로가 숨겨진 거예요.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 에스페로가 생략 된다 그랬죠. 저 친구는. 그래서 나는 너가 너 스스로를 잘 지키길 바래. 그러길 원해. 그러면서 무초까지 더되면 얘는 많이 뭐뭐 하길이라 되죠. 몸 조심하길 바래.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que te cuides mucho도 괜찮은데 짧고 굵고 단순하죠. cuídate. 이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cuídate. cuídate. 네, 그럼 한 번 더 쭉 우리 첫 인사원대부터 세트를 해볼까요?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인사할게요. Hola, mucho gusto. ¿Cómo estás? Muy bien. 헤어질게요. Chao, nos vemos. Cuídate. 엑셀렌테. 여러분 이것도 자주 매번 번갈아가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어휘 표현 공부해봤으니까요. 바로 이어서는요. 우리 스페인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 모든 것들을 다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굳이 잘라내지는 않을 거예요. 소요가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고 영상 수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이 매번 이렇게 문법과 어휘가 끝나면 때때로는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파트부터 한번 멈추세요. 멈추시고 보통 1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1시간 공부하시면 많이 하신 겁니다. 휴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통 숙제로 많이 드려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에 왼쪽에 completar oraciones 있습니다. 이 친구는 oracion이 문장이었죠. 그래서 completar은 완성하다니까 complete죠. 그래서 문장 완성하기예요. 빈칸에 estar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한국어로 적어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장 만들기 crear oraciones는 crear가 생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어내다 영어의 create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기에서는요. 파란색으로 제가 문장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녀석들은 사전적인 형태로 기록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이어서 공부하게 될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가지고 알맞은 형태로 알맞은 배열로 바꿔서 위치시켜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숙제를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를 수강하실 때까지 그죠? 이만큼에서 또 가실 분들은 쭉 가셔도 괜찮은데요. 웬만하면 멈췄다가 숙제 푸시고 그리고 다음 날에 또는 그 이후에 수업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그 날짜에 수강을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숙제를 모두 푸셨다는 가정하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매우 잘 있어요. 나는 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답변은 언제 할까요? ¿Cómo estás?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 주어니까 여기에 들어갈 estar 동사는 어떤 형태로? Estoy muy bien.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읽어볼까요? Yo estoy muy bien. 네, 제가 말끝마다 해대던 그 muy bien은 말 뭐예요? mu이는 매우, 아주, 정말 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이 녀석은 뒤에 있는 또 다른 부사 또는 형용사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매우 좋아요, 매우 잘 지내요, estoy muy bien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너는 어떻게 지내니? 어떤 상태니? 우리 이미 연습해봤죠? ¿Cómo estás tú? 네, 이 문장의 주어가 tú이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2인칭 단수 형태로 estas로 바뀌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어떤 여인의 어떤 제3자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Cómo está ella? 그녀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다면 답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쁘진 않아. ella no está mal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가 ella니까요. 그래서 동사의 인칭과 수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항상 주어를 눈여겨보셔야 되면 주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ella no está mal. 제가 아까 말로가 나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돼요. 말. 네, 나쁘지 않아. no está mal. bien의 반대말이 말이에요. 얘는 형용사로 쓰면 말로이고요. 부사로 쓰면 언제나 말입니다. 오케이, ella no está mal. 그 다음 건강 상태도 항상 에스타로 표현할 수 있었죠.
고양이는 아파요. 아픈 상태예요. 자, el gato가 주어라면 동사는 está enfermo입니다. 자, 아픈 상태를 이렇게 불러 읽어볼까요? enfermo, enfermo. 네, enfermo라는 표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어권 국가를 여행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이 아프다면 그걸 당연히 외형적으로 티가 나겠지만 외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파요 라고요. 이때 제가 아파요 한다면 주어가 yo니까 나는 아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Yo estoy enfermo. muy bien. Yo estoy enfermo. 저는 지금 아픈 상태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 마찬가지로 주어가 gato, 고양이에요. 그래서 el gato está enfermo. 여기 중에는 el은 남성 정관사 단수인데 이 친구는 다음 챕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 친구와 나는 교실에 있어요. 주어가 mi amigo y yo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접속사 이로 다수의 주어가 묶여 있을 때 그때 이것은 항상 복수 형태로 해석하고요. 그 중에 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칭 복수로 보고 동사는 estamos. 그렇죠. 주어가 nosotros 같은 거니까 estamos라고 변하고 en la clase. 클래스는 보이시죠? 그죠? 교실, 수업, 수준, 등급 이런 거 면 테니까. mi amiga y yo Mi amigo y yo estamos en la clase. 네, 내 친구와 저는 교실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점. 여러 대상의 사람들을 주어든 뭐가 됐든 사람들 보통 주어로 한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접속사 이 앞에 뭔가가 더 붙을 때는요. 다 콤마로 연결해야 돼요. 여기서 뭐 마리아도 있고 후안도 있고 뭐 콤마예요. 그래서 콤마 하다가 마지막에 이를 쓰고 요 뒤에다가 마지막 딱 그 명사를 언급하시면 되는데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뭐 여러 개 나열할 때는 콤마 및 뭐뭐뭐잖아요. 또는 콤마 또는 뭐뭐뭐 마찬가지면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대상들의 주어와 자기 자신을 묻겠다. 요 할 때는 요가 맨 뒤에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걸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문화적으로 이게 퍼져 있다. 이bien 다음 문장 가볼까요? 질문이네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니? 이 문장의 주어가 괄호 안에 있습니다. vosotros,라는 녀석이네요. 그렇다면 동사는 그렇죠. estáis로 바뀌고 읽어볼까요? ¿Dónde estáis ahora? 네, 의문사 donde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동시에 어디에라는 전치사 n이 포함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니? 너희들 ahorra가 지금이에요. 이 친구도 합성어긴 합니다. hora가 스페인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hora 시간, 영어의 hour하고 뭔가 비슷하지만 순서가 다르죠, 그죠? 네, 얘를 막 hora를 막 섞으면 hour가 되고, 이걸 왠지 영어로 바꾸면 hour이 될 것 같죠, 그죠? 네, 아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전치사 아가 맞아요. 전치사 아는 지점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점을 콕 찍어줍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시작. 언제예요? 지금이죠. 언제나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점을 찍었다면 그건 언제나 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오라가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이 친구는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디오와 호아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동사 앞에 no 붙이면 됐었죠, 그죠? 그런데 주어가 디오, 이, 호안 3인칭의 대상 2명이 붙었으니까 estan으로 바뀌겠죠. 읽어볼까요? 디오, y Juan no están aquí. 시작. Muy bien. 스페인어로요. 아기는 여기, 이곳 이면서 요 뒤에 다 이걸 붙인 표현이에요. 또는 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로, 이곳에, 이곳으로 할 때 아기입니다. 아기.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곳, 여기에, 이곳에, 여기로, 여기로 할 때 방향, 위치, 장소 다 나타낼 수 있는 부사예요. 이곳. 바로 요 장소를 나타내는 비유예요.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자주 쓰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기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책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주어가 los libros예요. 책들이죠. 주어가 libros니까 복수는 동사는 están이 되겠죠. 읽어보죠. Los libros están encima de la mesa. 시작. Muy bien. 스페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encima de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encima de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위에 할 때는 encima de 하고 명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사가 탁자, 테이블, 책상 이런 걸 의미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어요. 책들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잘하셨습니다. 동사 연습해봤고요. 그 다음 문장 만들기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잘 보시고 올바른 패턴의 아주 정석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일단 문장 만들기 숙제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자면 스페인어로 문장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단연코 동사입니다. 네,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다만 그 동사의 형태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어가 될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동사는 딱 봐도 항상 원형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동사를 원형으로 찾고 원형으로 활용할 거예요. 이걸 변형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거니까. 자,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집중해 주세요. 주어가 누구다 찾아야 돼요. 주어가 누구가 될 수 있죠. 주어가 되려면 명사여야 하니까 nosotros 대명사 하나 있네요. 그럼 주어를 nosotros라고 삼는다면 estar 동사가 뒤에 주동목, 주동보어의 순서를 따라야 하니까 동사는 estamos. 자, 그 뒤에 만족한이라는 형사를 붙이면 우리는 만족한 상태입니다가 되는데 contento를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복수 형태로 contentos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estar 동사나 ser 동사는 제가 연계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사가 하는 건 동사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의미를 완성하지 못하고요.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시킵니다.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가해서 연결시킵니다. 연결됐어요.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연결됐으면 형용사는 항상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성수일치라는 개념이라고 두 번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친구 다음 시간에 배워볼 텐데 일단은 그래서 명삼남성 복수 형태로 이렇게 contento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어가 nosotras 우리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nosotras,니까 contentas라고 변했을 겁니다. 이 자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를 보니까 명사면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비블리오테카, 네, 도서관입니다. 얘도 명사네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ellos, 얘는 주격 인칭대명사네. 자리를 내줘야겠죠.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격 인칭대명사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 전치격 인칭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천천히 배울 거예요, 이 개념은. 하지만 이 문장은 뭐 제가 뭘 노력했어요, 그죠? 당연히 에이오스가 주어인 거죠. 그들은 부정어 노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동사는 노 앞에 에스타르가 주어가 이었으니까 에스탄이었을 건데 그 앞에 노 붙여서 no están 그들은 있지 않아요. 전치사 n이 나왔네.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으로 en 전치사 먼저 나오고 en la biblioteca. 여기에 라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스페인어의 관사의 용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예요. 전혀 있어도 없어도. Ellos no están en la biblioteca.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마지막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의 구조 기억하시죠? 쓴다면 전치사 먼저. 쓴다면 그 다음 의문사. 당연히 동사는 나와야 되고 쓴다면 주어도 그 뒤에 이렇게 생각하죠. 전의 동주의 순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요 자리.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성서를 보니까 주어가 될 사람은 미맘마예요. 미는 당연히 맘마를 수식해야 되고요. 우리 엄마, 나의 엄마 이거 동사가 에스타르니까 우리 엄마 행복한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으래요. 하지만 이 의문문 구조를 따라야겠죠. 전의 동주의 의문사 있나요? 없네요. 그럼 전치사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사 다음에 주어를 넣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와야겠죠. 보어를 쓴다면 또 목적어를 쓴다면 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시작은 항상 모든 의문문의 시작은 물음표입니다. 네, 물음표로 시작하셔야죠. 네, 물음표. 자, 그 다음에 의동주에서 의가 없으니까 동주. 동사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미마마니까 está 주어. 미마마 마지막 보여? feliz 이렇게 하면 되겠죠. está mi mamá feliz. 그럼 우리 엄마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우리 문장 만들기까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서 배웠던 에스타르 동사와 다양한 어떤 에스타르 동사의 문장들 그리고 뭐 용모들 표현들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어서 이제 parte 4죠. número 4, ejercicio 4죠. 저기 práctica de conversación, 대화 연습으로 넘어가 볼 텐데 각각의 이 대화를 제가 크게 두 개로 쪼개봤습니다. saludo formal, 격식 인사. 그리고 뒤에서는 saludo informal, 비격식 인사 두 가지를 연습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이 그 대화 연습 파트가 매 챕터마다 이제 이어질 거예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습할지를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다 따놨어요. 이 대화가 다
음원 파일로 존재합니다. 이 음원 파일은 이 강좌에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막 공부한 다음에 한 바퀴 쭉 이제 원어민들의 발음으로 발성으로 쭉 읽어보고 또 다음 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텐데 제가 영상 안에다가 이 음원 자료를 포함할 거지만 따로 업로드도 할 거예요. 따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들 재생 목록장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할 겁니다.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틈이 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듣고 그냥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원어민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하기 기다렸다가 또 다음 대화하고 기다렸다가 다음 대화 기다렸다 이런 방식을 가져갈 거예요. 음원 자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는요 반복이 다예요. 네, 그만한 깡패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영리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듣고 말하기를 반복할 뿐인 거죠. 이해하는 영역과 언어를 문장을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서 출력해내는 건 사실 꽤나 많이 별개의 능력입니다. 네, 많은 걸 해석할 수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원 자료로 딱 유튜브 뭐 프리미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그 유튜브 뮤직 들어가셔도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 뮤직에서도 회원이 아니셔도 광고 좀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 뮤직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뮤직으로 끊임없이 들어주세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언어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강 구조에게 스페인어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틈만 날 때마다 모든 대화를 순차적으로 연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아내가 중국어 특기자예요. 저는 스페인어 특기자고. 둘 다 와이프는 중국어를 엄청 잘해서 외대에 갔고 저는 스페인어를 엄청 잘해서 외대에 가서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중국어라는 언어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너무 어려워요. 발음도 다양하지. 뭐 성조는 와 스페인어도 강자가 있지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국 사회와는 워낙 친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도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어떤 언어였는데 아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중국 노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완창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는 하나도 못하지만 완전한 가사를 다 읽고 완전하게 외워서 발음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약 현재는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와이프한테 들려주려고. 네, 그래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된다면 제가 그걸 또 뭐 처음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그 뒤로 막 2-3개씩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돼요. 저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가사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외울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 4개씩 늘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됩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네, 반주 딱 틀면 바로 가사 나와요. 그걸 똑같이 이 스페인어의 일상 대화 연습할 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외워서 똑같은 말이 튀어나와도 괜찮은 정도로 정말 실용적인 표현들만 준비했으니까요. 그대로 튀어나와도 괜찮지만 그 정도로 훈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저는 전혀 모르죠? 저는 중국어 노래 아무도 몰라요. 뭔 말인지. 네. 아무도 모릅니다. 뭐, 니치 팔로마 이 정도만 압니다. 저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 그 대화, 그 발음,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합해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돼요. 저도 보통 중국 노래 암기할 때 50번 정도 듣거든요. 그런 걸 가정하거든요. 정말 안 헤어지는 것들은 100번도 들어요. 뭐 손해볼 거 뭐 있나요? 그냥 틀어놓는 거지 그냥 틈날 때마다. 그러면 팡 하고 터집니다. 어느 날 팡 하고 터져요. 연습 하시다 보면. 좋습니다. 이 가정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이 대화 연습을 준비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남녀가 이렇게 등장해서 대화를 합니다. Saludo formal에 등장하는 이 표현, saludo가 스페인어로 인사예요. 오로 끝났네요. 왠지 동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페인어로 saludar는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잠깐 술 좋아하는 디오쌤에게 찰떡인 동사네요. salud. 네, 건배할 때 그 salud이죠. 건강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건강이 어떤지를 물어보다라는 의미로 인사하다가 됐습니다. 당연히 como estás까지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죠? 안부를 물어봐야 되니까.
formal 그러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남자가 격식을 갖춰서 여성한테 인사합니다. 뭔가 직장 동료 사이인가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따라 읽어보죠.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네, 어떤 의미인가요? Buenos días 했으니까 좋은 아침이에요. mucho gusto 만나서 반가워요. 방금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일상에서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이렇게 답변해요. Igualmente, buenos días. 네, igualmente라는 표현은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욕심 좀 내볼게요. 자, mente와 igual이 합쳐진 단어인데 스페인어는 재미있게도 영어와 아주 유사하게 사실 안 그런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죠? 뭐 많긴 하지만 어쨌든 igual은 형용사예요. 똑같은, 동일한, same. 우리 쌤 할 때 그 same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는 친구예요. igual. 네, equal. 왠지 뭐가 떠오르세요? 네, equal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equality 할 때 equal.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걸 스페인어로 equal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도 equal 뒤에 ly 붙이면 동일하게라는 부사가 되죠? 이렇게 영어에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형식을 스페인어는 ment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equal이 equal이었고 igualmente가 equal이라면 똑같이 동일하게라는 의미겠죠? 인사하는 대화에서 상대방이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했는데 igualmente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저도 똑같이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답례를 하는 거죠. 그죠? igualmente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일상에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미 뭐 패턴은 완성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주문을 해요. 이거 뭐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거 먹고 싶어요. 식당 갔어요. 레스토랑에 주문했는데 거기서 저거 이구알멘테 손가락 짚으면서 이구알멘테 저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란 말이죠. 그죠? 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말만 통하면 되니까 뭐 실제로는 원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통하면 됩니다. 네. 다음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부를 물어봅니다. 읽어보죠. ¿Cómo está usted? 네,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상대방을 usted,로 지칭하면서 동사를 3인칭 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이 답변해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생략이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당분간은 다 읽을게요. Yo estoy muy bien, gracias. ¿Y usted?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네, 우리 해석해보면 Yo estoy muy bien.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Gracias. 감사해요. Y usted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또 덧붙였습니다. 당신은요? 그러면 그리고 당신은요? 라고 and you 하고 물어본 거죠. 이 표현이 영어로 하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되는 거죠. 네, 와, 이 촌스러운 교과서적 인사 표현을 이렇게 또 디오가 가르쳐 준다고? 와, 디오가 좀 신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미국 애들이 좀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건 힙하지 않아. Man, how are you doing, bro? 이런 인사는 격식이 없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비판적인 건가? 어쨌든 이보다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매우 아주 잘 지내는 상태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고 나의 안부를 물어봐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Gracias.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받아서 감사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y usted? 이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Yo estoy muy bien, gracias. ¿Y usted?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연습하느라고 yo부터 estoy muy bien 다 했지만 그냥 bien 하셔도 괜찮아요. bien 하시면 됩니다. 그죠? bien, gracias. ¿Y usted?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또는 muy bien도 괜찮고요. estoy muy bien도 괜찮아요. 다만 절대 여러분들이 당분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엔의 반대말 뭐라 그랬죠? 네, 말. 실제로 솔직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집에 좀 우환이 있어. 네,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아. 컨디션 좀 많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요즘. 그런 상태에서 ¿Cómo estás? 라고 물어봤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있는 그대로 estoy mal 또는 estoy muy mal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 과정부터 지금 현재까지 카피틀 챕터 1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요즘 MBTI 유행하잖아요. E가 있고 I가 있다면 여기가 0이에요. 0. 네, 저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딱 봐도 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중간 어디도 아니야. 여기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스페인어권 세계에 가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믿을 줄 알았어. 안 믿더라고요.
현장 강의도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저 그쪽 가면은 우리 디오는 참 사람이 진중해서 좋아. 스페인어를 못해서 말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요. 걔네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런 애들이야. 저 가면 가운데 좀 어딘가에 있는 애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인 거지. 국가마다 달라요. 이것도. 그죠? 뭐 이거는 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디오가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저는 잘 못 지내요. 좀 나빠요. 안 좋아요. 이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당장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저 만나보세요. 에stoy muy mal 그러면 저 가만히 안 둡니다. 왜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뭐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한 거야. 너무너무 진심으로 걱정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스페인어로 설명해야 돼.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 조금 좀 몸이 아파요 많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아니면 설령 집에 좀 우환이 있어. 그래도 estoy muy bien, gracias. 하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도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비엔이라고 하니 뭐 또 캐물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결국 대화가 거기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estoy muy mal 하고 왜? 라고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음 강의까지 오세요. 처음부터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강의팔이 하는 거야? 저는 강의를 안 파니까요. 네, 다 무료 공개니까. 뭐, 그러네. 당당히, 한번 들으세요. 네, 뭐 오세요, 다. 네, 뭐, 안 오실 거예요? 오시면 되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 마세요, 당분간. Estoy muy bien, gracias. 네, 근데 진심으로 다들 걱정 많이 해요. Estoy mal,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인사를 답례를 했죠. 그죠? 너는 어때?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답변합니다. 읽어보죠. Yo también estoy muy bien, gracias. 시작. Muy bien. 여기 사용된 표현이 긍정어 중에요. 긍정부사 중에 tambié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also 또는 뭐뭐뭐뭐뭐 to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Yo también 그러면 영어로 me too가 됩니다. me too, también 이런 녀석은요 항상 본인이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떤 명사나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돼서 나도 역시 estoy muy bien 아주 잘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 없어도 돼요. también 근데 también만 하면 조금 정없고요. 요까진 가셔야 돼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Yo también Yo también 네, yo también estoy muy bien gracias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담비엔만 쓰면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 담비엔까지 하신 거죠. 요거는 필수로 해주신 거다. 요 담비엔 또는 요 담비엔 estoy muy bien 연습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헤어져야 되나 봐요. 여자가 인사합니다. Hasta luego, cuídese 합니다. 이거 시작. 네, 여러분 hasta luego 기억나시죠? 다음까지 잘 지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라는 표현인데 뒤에 꾸이데스는 뭡니까? 네, 사실 실용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회화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건데 격식을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몸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는요 꾸이데스라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명령형과 목적 대명사가 합성된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건 꾸이다 때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꾸이다는 사실 반말이니까. 네, 상대 격식을 갖춘다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 또 비즈니스를 목표로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꼭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거는 당분간은 그냥 외워서 쓰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면 30분 더 해야 돼. 이미 1시간 반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꾸이데스 존댓말로 몸 조심하세요. 꾸이다 때는 반말입니다. 몸 조심해. 이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들 격식을 치는 꾸이데스. 네. 캡트리 남자가요 답변 인사하죠. Gracias. Usted también cuídese mucho. 천천히 시작.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Gracias, 고마워요. Usted también 또 나왔으면 당신도 역시 cuídese mucho. 많이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많이 조심하세요. 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격식 인사를 한번 해석해 봤는데요. 바로 그러면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한번 더 이 하나 읽어보기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듣고 바로 다음 대화로 넘어가도록 하죠.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Igualmente, buenos días. ¿Cómo está usted? Yo estoy muy bien, gracias. ¿Y usted? Yo también estoy muy bien, gracias. Hasta luego. Cuídese. Gracias, usted también cuídese mucho.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Cómo está usted? Yo también estoy muy bien, gracias. Gracias, usted también cuídese mucho. Igualmente, buenos días. Yo estoy muy bien, gracias. ¿Y usted? Hasta luego. Cuídese.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ludo informal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인사해요. Hola María, ¿qué tal? ¿Cómo estás? 천천히 시작. 네, 이 여성분 이름이 마리아인가 봐요. 마리아 안녕, 깨딸 어때? ¿Cómo estás? 잘 지내? 안녕 마리아 어때? 잘 지내? 라고 물어본 거죠. 친한 친구 사이니까 ¿Cómo estás로 2인칭 단수 지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답변합니다. Hola Lucas, yo estoy muy bien, gracias. ¿Y tú? 시작. bien, 남자 저기 올라 루카스 이 남자 이름은 루카스였던 것 같아요, 그죠? 루카스야 안녕 반가워. 나는 아주 잘 지내. 고마워. 이또 자 우리 아까 앞서서 보셨던 대화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동사가 3인칭 단수에서 2인칭 단수가 됐다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깨딸은 어때라는 뜻이니까 그죠? 뭐 하나만 덧해진 거죠, 그죠? 보통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깨딸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친한 친구한테 쓰는 말입니다. 여기 살짝 비격식 느낌이 있다. 비격식 느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요. excelente, gracias. 읽어보자. 시작. 한 번 더. excelente, gracias. 우리 영어도 형용사만 딱 감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감탄사가 되잖아요. 스페인어도요. 감탄사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형용사만 탁 하고 던져서 얘기하면 감탄사가 됩니다. 엑셀렌트 딱 봐도 영어에 엑설런트죠. 그죠? 영어에서 ENT로 끝나는 거 그냥 뭐 하나 더 떼면 돼 이렇게. 뭐 에 하나 붙이면 돼요. 반대로 뭐 안대로 영어에 on트로 끝나는 거 있죠. 그죠? 뭐 student 할 때 이 친구 그냥 에 하나 또 붙이면 돼요. 엔트는 엔때, 안트는 안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헤어지네요. 여자가 인사합니다. Nos vemos luego. Chao. Cuídate. 시작. Muy bien. 우리 다음에 만나 luego를 쓸 수 있죠. 안 써도 되지만 그죠? Nos vemos. Chao. Cuídate 했더니 여자도 남자가요. Tú también. Cuídate mucho. Chao. 시작. 엑셀렌트. 네, 이 대화도 뭐 별거 없죠, 그죠?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 헤어져도 뭐 간단하게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을 2인칭 단수로 지칭하면 그것이 그냥 비격식이 된다. 스페인어에서는 격식, 비격식 나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3인칭 단수로 지칭해 주시면 그것이 곧 격식을 갖추는 게 된다. 물론 그런 맥락과 어떤 주제의 어떤 컨셉에 맞는 용어들도 표현들도 골라서 써주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3인칭 단수로 지칭하면 격식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비격식 인사도요.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읽어보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게 한번 음원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ola María, ¿qué tal? ¿Cómo estás? Hola Lucas, yo estoy muy bien, gracias. ¿Y tú? Excelente, gracias. Nos vemos luego, chao. Cuídate. Tú también, cuídate mucho. Chao. Hola María, ¿qué tal? ¿Cómo estás? Excelente, gracias. Tú también, cuídate mucho. Chao.
Hola, Lucas. Yo estoy muy bien, gracias. ¿Y tú? Nos vemos luego. Chao. Cuídate. Muy bien,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블라르는요, 사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좀 앞으로 진행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건 문장을 만드세요예요. 이 주제는 그냥 말하기지만 원래 쓰고 말하기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다음 챕터 가기 전에 여기서 여기 제가 요구하는 과제의 내용을 모두 성실하게 쓰기로서 자필로 사전 찾아가면서 쓰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문장이 지금 문법적으로 옳게 어휘는 잘 표현이 됐는지 아닌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은 무료 버전 그냥 챗GPT 가입하세요. GPT 가서 물어보시면 GPT가 잘 대답해 줍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스페인어 양만큼은 GPT가 다 무료를 쓰셔도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제입니다. 격식 인사, 인사 환영, 안부, 작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들만의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나라면 격식을 갖춰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겠다. 예컨대 저는 인사는 Hola, buenos días 할 것 같고요. 환영할 때는 mucho gusto. 네, 늘 좀 더 선호해요. 저는 엔칸타도보다는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안부는 ¿cómo está? 어떻게 지내세요? 헤어질 때는 chao, cuídese. 저 cuídese 써야겠죠, 그죠? 작별 인사하는 거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또 비격식, 친한 친구만 할 때는 좀 반말을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인사할까? 그냥 뭐 Hola, amigo. 친한 친구니까. amigo, amigo 친구. Que gusto verte. ¿Qué tal? ¿Cómo estás? 헤어질 때는 chao, que te cuides mucho.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 인사, 격식, 비격식 인사 세트를 구성하시고 써보세요. 많이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많이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쓰셔야 됩니다. maybe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인사와 관련된 스페인어권 세계의 인사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스페인어권 세계의 인사로 간다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besos. 요거 이미 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보죠, 우리 besar가 besame, besame mucho 할 때 그 친구죠. 키스해 할 때 키스하다요. 키스하다를 1인 지정수로 바꾸면 beso, yo beso. 이걸 명사로 만든 게 el beso. 그걸 복수로 만들어서 beso스예요. 키스들이죠. 그 뒤에 적혀 있는 이 친구도 포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예요. 동사에서 왔습니다. abrazar를 1인칭 단수로 바꾸면 abrazo가 되고 그걸 명사화한 거죠. 명사로 쓰는 거죠, 그냥. 그렇죠? abrazar도 이제 이 친구는 합성한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근이 팔을 의미하는 팔. 숫자 8 아니고요. 요 8을 의미하는 brazo. 일반 명사입니다. 네, brazo. 팔로 뭔가를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껴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스페인과 중남미를 포함하는 거의 뭐 다예요. 거의 답니다. 뭐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스페인권 국가들에서는요, 이성 친구. 여자가 한 명 껴있어야 돼, 항상. 이성이어야 되니까. 여자가 한 명 껴있어야 되고요. 또는 가족 간에 서로 만나고 인사할 때마다 그냥 간단한 포옹과 더불어서 서로의 뺨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입으로 입술 뽀뽀가 아니고요. 뺨을 마주대는 이 볼키스를 합니다. 이게 기본 인사예요. 이 횟수를 조금씩 나라마다 다른데 스페인은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입만 손내는 거예요. 볼을 맞대고 입으로 와 하고 쪽 소리를 내는 인사인데요. 오른쪽이 한 번, 왼쪽이 한 번 하는 문화가 있고요. 중남미는 조금 더 효율성을 중시해. 오른쪽이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dos besos, un beso. 네, 한 번. 그래서 이걸 besos en la mejilla라고 불러요. 메히야가 뺨이에요. 이런 식의 인사는 보통 친구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남자 사이에는 절대 안 해요. 네, 걔네도 끔찍해 합니다. 저도 싫어요. 네, 이성하고만 합니다. 이성하고만. 그래서 여성분들은 누가 됐든지 친한 친구와 인사할 때는 항상 볼키스만 하는 거고, 남성분들은 여성과 할 때는 볼키스, 남성과 인사할 때는 악수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인사법인데,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의 친구로 소개받는 사이예요. 스페인어권에는 이런 말이 통용되죠. 친구의 친구는 다 내 친구. 그렇게 친구를 만나다 보면 전 세계가 다 친구. 그러니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다. 네. 평화주의자들. 네. 세상의 혹독함을 모르는. 어쨌든 그래서 친한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면 그냥 오늘부터 친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만나도 볼키스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막 엄청 가까운 친구 사이거나 가족 사이에는 어느 상대방이 그냥 입을 맞춰버리게 돼요.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별로 현지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이에요. 제가 하필 저희 반이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남자보다 여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20 몇 명 중에 뭐 15명, 16명이 여자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러면 방문 열고 들어가면 여자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볼킷 해주고 들어가야 돼. 한 명 한 명 한 명 다 해줘야 돼. 혹시라도 깜빡해서 힘들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걔 하루 종일 서운해. 자기 인사 안 해줬다고. 와, 미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거기는 이제 페루는 학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633에서 12년 하고 대학교 4년이잖아요. 페루는 기본적으로 6, 5년 중고등학교 통합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합 5년 하고 대학교가 5년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내내 매일 보고 너무 친해지는 게 다 한 반밖에 없었어요. 이게 조그만한 사립학교여가지고 반이 하나밖에 없어서 걔네들하고 5년 내내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서 걔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별명 치노. 네, 뭐 처음에 인종차별적인 말이지만 친한 사람한테 하면 치노라는 표현은 치노는 중국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치노.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인종차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한테 하면 그냥 애칭입니다. 애칭. 이것도 이제 그 니거랑 비슷한 거예요. 흑인들만이 이렇게 인정이 너는 나를 니거라고 불러도 돼. 저도 저한테 이걸 불러도 되는 인정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마우티소라고 그러는데 마우티소. 너는 지금 내가 세례를 내린 거야. 너는 나를 치노라고 불러도 내가 화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물론 치노는 아니지만 코리아노는 어감이 너무 길어요. 음절이 내가 생각해도 좀 길어. 한국인은 코리아노거든요. 코리아노. 네. 어이 코리아노 이러면 너무 길어요. 음절이 4개거든. 코레아노. 네, 너무 길어. 별로예요. 치노 딱 2개잖아.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 불러주면 여자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제 입에다가 막 입이 아니고 저기 볼에다가 그냥 막 해요. 그러다가 저도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친구 사이인데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애정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아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인데 아주 많이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서로 볼에다가 뽀뽀를 해버린다고? 남녀가 그냥? 네, 요 사진 요즘 좀 고개만 탁 돌리면 뽀뽀잖아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러면 연인들끼리는 어떻게 인사해?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의 연인들, 스페인어권 연인들과 부부들의 기본 인사 표현은요, 만나자마자 키스를 갈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기본 인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각자의 집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다음날 아침에 만나요. 자기야 잘 있었니? 그리고 이게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 연인들끼리의 인사는 그냥 키스가 기본 인사고요. 네, 입맞춤. 우리는 이거 특별한 날에 하지. 얘네는 맨날 하는 거예요. 네. 특별할 게 없는 거지. 입맞춤 맨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애정 표현이 얼마나 좀 기본 이렇게 세팅이 돼 있겠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와이프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저기 남미에서 온 남편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본인이 감당해야죠. 그죠? 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가끔 이제 그 중남미나 스페인어권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럼 일부러 인사하러 올 때 볼을 내밀어요. 너 내 입술에 뽀뽀할 생각하지 마. 그럼 남자들은 이제 동공지진이지. 이제 본인의 잘못을 막 이제 회귀하기 시작해.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엊그제였나? 지난주였나? 게임 산 거 걸렸나? 비상금 뭐 하는 거 걸렸나? 그런 문화다. 그래서 인사가 이미 이제 굉장히 자유롭다. 자유롭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애정 표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좀 발달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친구의 친구로 소개를 만났다는 사람들 갑자기 볼킷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에 적응한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달라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인들하고는 잘 안 합니다. 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페루에서 만난 친구 썰 얘기를 풀자면 진짜 일 때문에 알게 된 페루 애가 있어요.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하더라고. 목례하던데. 가지고 말만 스페인어고 자 이러는데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진짜. 그만큼 저기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인 국가에 가시게 된다면 단순히 여행할 때는 뭐 누구의 볼키스를 할 만한 그럴 자리는 없으실 텐데 중장기 이상 기간 거주하시게 된다면 누군가하고는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돌진해도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움찔은 하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버텨야 돼요. 인사를 하겠다고 먼저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왔는데 확 하고 피한다? 그러면 상대방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죠? 이해해주죠. 이게 외국인이니까 이해는 해주는데 상처받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얘는 스페인어권 국가에 거주하겠다 그러면 생각하고 계셔야 돼. 상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누군가가 나에게 뽀뽀를 갈겨버릴 수 있다.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나도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피하지는 말자. 그래서 훅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얻어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지금 적응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적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포옹까지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볼을 맞대잖아요. 보세요. 볼이 볼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면 이미 상체는 닿아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몸만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연스러운 터치, 자연스럽게 서로의 서로 어깨, 등, 손 돌려서 가볍게 한 손으로 안기도. 얘는 사람 지금 손이 바쁘잖아요, 그죠? 술잔 들고 있으니까 서로 안 들고 있다면 가볍게 양손으로 톡톡톡 포옹하기도 합니다. 남자들끼리도요, 그냥 서로 악수하고 남는 왼손,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거니까 기본이 오른손이에요. 남은 왼손으로 이렇게 상대방 팔을 이렇게 톡톡톡 쳐주기도 하고 어깨를 만지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관심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악수는 비즈니스 자리에서의 기본 인사 표현인데, 설령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로 어떤 업무적인 관계로 만났다면 반드시 악수를 하셔야 돼요. 친구의 친구를 만난 게 아니면. 네, 그래서 이 악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악수할 때 너무 강하게 잡으면 실례잖아요. 근데 이 스페인어권 사람들은요, 너무 약하게 잡는 게 실례예요. 너무 약하게 잡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외국인이 다른가 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더럽나? 심각한 경우에는. 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나? 나랑 이렇게 좀 친해지기 싫은가? 이런 느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문화 사회고 이들도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주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하러 가시는 분들은 살짝 강하게 잡으셔야 돼요. 강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간 살짝 이 사람이 뭐지 이 사람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기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신뢰 표시입니다. 표시. 그리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막 완전 토닥토닥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악수가 기본적인 인사다. 여성분들은 친구의 친구가 아닌 이상 비즈니스는 악수하셔야 된다.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 스페인어권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는요, 이 비언어적 인사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바로 서로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한국 와가 2010년에 나왔으니까 2010년 말쯤 나와서 2012년부터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미 그때 23살이어서 늦가기 대학생이었던 거죠. 늦가기 신입생이었던 거죠. 페르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니 저기 동기 여자애들이 저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네, 제 친한 동기 남자애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형, 제 별명이 페루 형이었는데, 페루 형, 아니 애들이 형 뭐 어떻게 그렇게 무섭대. 그래서 아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다는 거예요.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대화할 때마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래요. 응? 응? 저는 이게 익숙했으니까, 이게 문화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과외해줬어요, 저한테. 형, 잘 봐. 이 페루 형 또 이거, 나고자기를 저쪽에, 나고자기 잘하진 않았어. 나긴 한국에서 났지. 어쨌든. 과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형, 한국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이 패턴을 반복해야 돼. 무엇이냐? 일단, 상하, 좌우, 양쪽 모서리를 떠올려봐.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그리고 왼쪽 상단, 왼쪽 하단 모서리,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자,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5초에서 10초 간격으로 약 1, 2초간 이 모서리들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기 듣다가 한 5초 지난 것 같아. 그러셨구나. 그럼 살짝 갔다가 그럼 다시 와야 돼. 그러다가 그러라는 거예요. 야, 그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그거 연습하고 나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분들이 좀 그나마 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해요. 근데 이들은 반대입니다. 이들이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시선을 피하시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우실 텐데, 시선을 피하시는 것만큼 나하고 대화가 좀 지루한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게 아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가볍게 지그시 편하게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잘 듣고 있어, 경청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권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국빈을 모시고 네, 제가 공군에서 통역장교 생활을 하면서 참모 차장님, 3스타, 참모 청장님, 4스타, 외국에서 온 4스타, 그 나라 장관, 그 나라 국방부 장관, 차관 모시고 이런저런 행사 수행, 제가 통역장교로 여러 활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설령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여도 늦게 옵니다. 네. 대통령이요. 국방부 장관이요. 본인 주재 저녁 식사인데 지가 안 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거냐?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회에서도요, 진짜 어떤 딱 스트릭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칼같이 지키고 삽니다. 근데 그건 본인 한정이에요. 남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또 그 칼같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 네. 또 아니면 남들을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일정들. 뭐 중요한 회의. 네. 편안하게 뭐 꼭 시작 시간대가 남들한테 일찍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게 민폐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또 끝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때는 시작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뭐 영화 시작 시간이든 뭐 기차 출발 시간이든 아니면 무슨 뭐도 있을까요? 뭐 상담 시간, 뭐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은 칼같이 지켜 시작합니다. 공연, 뭐 뮤지컬 이런 것도.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저녁에 술자리를 한다든지 그냥 뭐 친구들 뭐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15분, 20분쯤 늦는 게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내가 나에게도 너그럽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 스스로한테 너그러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자. 네, 그러한 의도로, 네, 물론 이게 당연시돼서 뭐 그런 생각들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시간에 때 맞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괴로울 때가 막 수업 시간 늦을 것 같을 때, 정말 타이트할 때. 그러면 막 가끔 소리도 질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씩 늦는 거를 좀 이해해 주는 거죠. 괜찮아. 10분, 20분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스페인어권 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비즈니스 상대방 아니면은 뭐 친구가 집에 초대를 했어요. 집에 초대라는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특히 중남미 사람들은. 네. 일단 집에서 한 끼 먹어야 친구가 된다. 친해지려면 집에서 한 끼 먹여야 돼. 밥 해서 먹여야 돼. 우리랑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여. 이런 느낌.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가시면, 초대를 받아서 가시면 8시까지 와라 했으면 8시 20분에 가셔야 돼요. 꼭 선물을 들고, 네, 한 손에 선물을 들고 뭐든 먹을 것 같은,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같이 야 나눠 먹자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고 20분 정도는 늦게 가세요. 8시에 초대를 받았다고 7시 50분에 가신다? 아직 문 안 열려 있고요. 정시에 딱 맞춰서 가잖아요? 그럼 아직 세팅하고 있어요. 정시에 맞춰 가시면 여러분들 숟가락 넣고 포크 넣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문화 차이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기나긴 이렇게 까비들 오후의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음원 시간까지 한 대략 2시간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까지 우리 오늘 음원 자료들 유튜브에서 들으시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siguiente clase, siguiente 이어지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siguiente clase 다음 이어지는 수업 capítulo 2 자기소개하는 챕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Hasta luego. Gracias. Chao.